네, 안녕하세요. 이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보분들 이제 막 기타 입문하시는 분들 기타 연습을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막막하죠. 그래서 제가 몇 말씀 경험을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나름 제가 이런 기타 커리큘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기타를 이제 연주할 수 있는지 많이 연구를 좀 해봤어요. 처음 배운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왜냐면 책도 좀 쓰려고 자료를 많이 모았거든요. 뭔가 이제 기타랑 많은 사람들이 친해지고 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니까 주변인들한테 권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좀 알려드리다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알려줘야 쉽게 좀 기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스스로 계속 연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들, 이제 실용음악과라든지 주요 기타 학원에서 이제 레슨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참고해서 그래도 꽤 많은 분들에게 기타를 좀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제 나름대로 기타 연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립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물론 뭐 하나의 기타를 배우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꼭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뭐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거 루트를 통해서 어쨌든 기타를 잘 치면 되는 거니까 잘 연주하면 되는 거니까 본인의 연습법을 계속 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처음 기타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하나의 악기를 배우는 것, 통기타를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이 배우면 좀 쉽게 접하고 느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타로 이렇게 연주를 한다. 연주를 하고 코드를 통해서 그래서 뭐 어떠한 노래를 연주한다고 하는 거는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 중에는 단어가 있죠. 단어라는 건 기타로 보면 이제 음악으로 보면 코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의 단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케일, 게이름 있죠. 이건 이제 자음과 모음, 스펠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뭐 언어를 배울 때.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 어떠한 언어를 배울 때 뭘 먼저 하나요? 이제 막 돌된 애한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자음과 모음을 먼저 알려주나요? 아니면 뭐 단어를 먼저 알려주나요? 문장을 먼저 알려주나요? 아이들이 제일 말문을 트기 위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막 태어났을 때 뭐예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쉬운 단어들을 많이 알려줘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뭐 할머니 와고 할머니 해봐 이러잖아요. 귀가 트일 수 있게끔 문장이 아니라 단어를, 쉬운 단어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들려주고 따라 시킬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 줍니다. 기타는 처음에는 단어니까 코드를 연습하시면 돼요. 한 개의 코드씩, 코드의 쉐입. 이게 뭐 화성학적으로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하면 이해도 안 되고 지칩니다. 이게 뭐 도수가 어떻고, 뭐 보이싱이 어떻고, 이게 뭐 KGD 시스템에서 이게 이동되고 이런 거를 굳이 지금은 몰라도 돼요. 처음 기타 배울 때는 아이들이 배우듯이 그냥 외우세요. 한 번씩 따라 해보는 거예요. 단어를 얘기하죠. 엄마 아빠 하듯이 쉬운 코드들. 굉장히 막 어려운, 막 엄마가 애들한테 단어 알려줄 때 염화칼슘 해봐, 뭐 수산나트륨 해봐, 이런 거 안 알려주죠. 쉬운 단어들로 엄마 아빠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코드도 쉬운 코드, 기본적인 오픈 코드 위주로 먼저 익숙해지면 됩니다. C, A 마이너, D 마이너. 그래서 이제 이 코드들이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처음엔 좀 발음이 부정확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좀 똑똑하게 얘기하게 되죠. 엄마, 아빠. 그런 것처럼 코드를 잡고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간단한 회화를 이제 알려주죠. 뭐 엄마가 사랑해요 해봐, 뭐 미안해요
할머니한테는 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문장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런 거. 쉬운. 그래서 기타 학원에서 동요 같은 거 많이 알려줘요. 어려운 노래들 말고, 어려운 코드 쓰는 거 말고, 기본적인 뭐 7080이라든지 동요들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지는 문장. 기타로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코드로 이루어지는 음악들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뭐 C, F, G, 이렇게 기본적인 코드가 들어가는 1도, 4도, 5도 코드가 들어가는 이런 노래들, 동요들 위주로 재미를 붙이면 돼요. 말하는데 재미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말문이 트면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입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하는 거에 막 재미를 붙고 막 떠들듯이 이 코드 잡고 소리 나고 이게 뭐가 음악처럼 들리면 기타 치는 사람도 신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안 시켜도 막 해요. 그러고 이제 우리 학교 가면 애들이 커서 무럭무럭 커서 8살 되면 뭐합니까? 국민학교 아니죠. 초등학교 가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가면 거기서 이제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아, 여, 유. 자음 모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화성어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도레미 파솔라시도 이런 거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이 지쳐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순서대로 갔어요. 순서대로. 일단은 스케일부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로 이루어지는 코드를 알려주고, 그 코드가 알려지면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도록, 음악이 되도록, 코드 진행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교육받는 사람이 재미가 없고 쉽게 지치더라고요. 나는 당장 이거 치고 막 노래하고 싶은데, 처음에 뭐 스케일이 어쩌고 뭐 장조와 단조에 뭐 3, 4도 반음, 7, 8도 반음 이렇게 하니까는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우듯이 기타에 접근하시면 좀 더 친숙하게, 좀 더 빠르게 연습하게 될 겁니다. 아마. 네. 요즘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기타를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오픈 코드, 뭐 기본적인 쉬운 코드들 위주로 하나씩 소리 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그게 조금 단어가 익숙해지면, 코드가 익숙해지면 간단한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쉬운 노래들. 네, 이런 거 연습하고.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막 재밌잖아요. 신나고. 네, 그러면 안 시켜도 막 악보 펴놓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네, 그렇게 연습하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코드 진행, 기본적인 코드 진행이 익숙해지고 웬만한 노래 이제 악보 보고서는 대충 따라 흉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스케일 공부라든지 화성화에 대해서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고 연습하다 보면은 최소한 동호회에서 고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 고수라고 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코드에서 좀 더 변형된 코드들, 뭐 전위 코드 쓰고 보이싱도 좀 바꿔보고 이런 정도인데, 화성학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애들 말 배우듯이 코드 배우고 코드 진행 배우고,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기본적인 스케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문법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기타를 좀 더 숙달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연습하세요.